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미디어 감시를 하셨고 이제 취임해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 예. 종편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여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한 일주일은 굉장히 찬양을 하다가 이제 인선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서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민원연이 쭉 해왔던 활동, 네. 네, 그 감시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포커스에 걸린 지난 2주간의 언론의 어떤 변화나 혹은 예. 문제점 한번 짚어보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MBC와 TV조선이 두 방송사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한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주 많이 눈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미주알 구주알 따져보자면 진짜 사례가 많은데요. 네. 여기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예, 띄워야 제목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자 TV조선에서 앵커 칼럼으로 그 세월호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양도 되었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 재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세월호 재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TV조선에서는 세월호는 재조사 필요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15일 앵커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도랑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양새는 충고인데 내용은 겁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이건 보수 매체의 일관된 스탠스이긴 예. 하죠. 그런데 이게 의경 기사예요. 이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흉내낸 기사인데요. 네. 아무리 주장을 담는 의경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 보도 두 가지가 모두 근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가져다 인용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는 인양을 하지 않았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선포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세월호 6월 찾지 말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예. 물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그냥 두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맥락처럼, 선진국인 네. 스웨덴조차도 그렇게 했다. 굉장히 성숙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이었고요. 성숙했다 그게라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사에서 워싱턴, 베이징, 도쿄도 가겠다고 먼저 말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 앵커 브리핑에서 말하거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TV조선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딱 이 두 마디만 잘라서 읽어주고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가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그 뉴스만 보면.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북한을 갈 때 이 대화하겠다고 이상을 추구하다는 또랑에 빠질 것이다. 예, 예. 도랑에 그러니까 빠질 자사 논리에 맞는 팩트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칼럼이네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에 TV조선에서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동계가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담은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 그 새 정부 인사가 나올 때마다 맥락이 아닌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 행태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나오는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3년 검사들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복수를 하는 거다. 네, 네. 복수 프레임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이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 지금 MBC에서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못한 게 한이라는 12일자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한다 이런 예,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뉘앙스네요. 예. 예.
그러니까 MBC는 검찰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인 그 12일에 문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내놓은 건데요. 매우 자의적이고 모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기대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요. 1위인데 네. 그게 검찰 개혁이 사실은 2003년대에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예. 하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뭐 그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선택된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애써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프레임도 나오고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 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검찰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강조한 특히 TV조선과 MBC에서 이 주장을 계속 따라서 읊어주는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어떤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은 이게 국민들 여망이 담긴 개혁 1번인데 그렇죠. 그거를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거의 양쪽 다 비교해서 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불만을 제3자의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가장 큰 보도 행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특징 첫 번째 가장 나쁜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을 너무 주요하게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 보도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MBC가 3건, TV조선과 채널A가 각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타사에서는 KBS가 0.5건 있었을 뿐이고요. 다른 방송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MBC, TV조선, 채널A가 이런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 계속 올라가니까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배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예. 같은 게 작용한 것 같고 저는 뭐 야권의 비난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 이해가는데 검찰 내부의 불만을 예. 이게 뭐 제3자의 무슨 논평처럼 네.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네. 윤석열 지검장 인선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지금 검찰 내부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마치 그 내부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겠다고 하니 그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들이 따로 제3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가 되니까 예.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까 여기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지 윤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는 MBC나 TV조선 채널A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왜 이런 그것은 인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해석은. 해석이 없는 거예요. JTBC가 6건, SBS가 4건 보도하는 동안 그 MBC, TV조선, 채널A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수 미디어가 굳이 검찰 편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정부가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이러다가 이제 보수 전반적인 토대가 무너질까 하는 우려가 작동한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TV조선도 과거 그 정윤회 문건인데 검찰 공격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문제 많다고. 네. 근데 검찰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부를 때리는데 필요한 그렇죠. 소재로 쓰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의 그 절차적 정당성, 인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보도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옮겨가지고 내부 뭐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팩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19일에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 승진 과정 전체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인사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그 직후 사표를 내서 논란이라고 이렇게 평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항의성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건데 이게 아니라고 이창재 전 차관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사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게 차관이 장관 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네. 맞는 얘기죠. 근데 네.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이면 최소한 똑같은 비중으로 각자의 논리를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네. 또 않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시는 거네요. 이런 행태는 이제 MBC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주장을 매우 자세히 다루면서 그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객관적인 멘트로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이번 인사의 절차적 하자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뭐랄까 팩트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계속 얼핏 하거든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독립시켜준다고 그래놓고 예. 독립을 보장한다고 그래놓고 왜 개혁을 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스스로 개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개혁의 대상자를 그냥 놔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라서. 이게 예.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못 해왔기 때문에 못 해왔던 부분을 예. 개혁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왜 독립 안 시키고 계속 개혁한다고 예. 건드리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인선만 해도 그것은 그 검찰 개혁의 그 개혁이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한 걸음 옆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민원연이 쭉 해왔던 활동, 네. 그 감시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포커스에 걸린 지난 2주간의 언론의 어떤 변화나 혹은 예. 문제점 한번 짚어보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예. 지금 현재 MBC와 TV조선이 두 방송사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한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주 많이 눈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미주알 구주알 따져보자면 진짜 사례가 많은데요. 네. 여기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예, 제목 띄워야 위주로.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자 TV조선에서 앵커 칼럼으로 그 세월호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양도 되었고 이것이 참 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미디어 감시를 하셨고 이제 취임해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 예. 종편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여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한 네. 일주일은 굉장히 찬양을 하다가 이제 인선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서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발동이 걸렸습니다. 하나다. 재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재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TV조선에서는 세월호는 재조사 필요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15일 앵커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도랑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양새는 충고인데 내용은 겁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이건 보수 매체의 일관된 스탠스이긴 예. 하죠. 그런데 이게 의경 기사예요. 이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흉내낸 기사인데요. 네. 아무리 주장을 담는 의경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 보도 두 가지가 모두 근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가지고
가져다 인용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는 인양을 하지 않았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원한 안식처로